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모형이라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인 방법, 예를 들면 도구 같은 거, 그 다음에 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혼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태도를 배우는 건데, 이 문제 해결 모형의 가장 핵심 부분은 실패를 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봤더니 되긴 됐는데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또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해결했는 줄 알았더니 해결이 안 됐어. 뭐 이렇게 갖고 밤성을 하고 다시 시도를 하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문제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문제가 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답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답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 이제 우리가 문제를 wha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뭔가를 문제라고 딱 정의하는 순간 사실 그 문제 자체가 답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내는 과정의 모든 것이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되고요. 어떨 때는 문제를 찾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문제를 찾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제 융합교육이라고 할 때 보면은 이 포인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문제인지라는 거죠. 위에 보면은 이제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 말하면은 전등이 켜지는 건데 왜 음성으로 전등을 켜야 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물리적으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꺼져라 얍 하면은 꺼지고 하면은 기분 좋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원래 기능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국 뭘 원했는지 라는 거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 모형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이라고 하면은 음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음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방법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글이나 또 네이버도 아마 마찬가지고 음성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그거를 말로 텍스트로 보내주는 이런 API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는 어느 단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일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음성이 인식이 된 다음에 그 인식된 결과를 가지고 불을 어떻게 켤 건가, 이런 모든 문제가 원래 있던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 이 문제의 답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how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자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what하고 why하고 how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정의한 문제들은요, 답이 한 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문제의 본질은 음성으로 켜지는 전등이 아니라 내가 손을 안 대고 전등을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전등을 켜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죠. 모든 문제는
보통 답이 한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what을 선택했을 때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간단한 방법도 있고 복잡한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켜지는데 켜져라 라고 해서 켜져라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뭐 소리만 나면은 그냥 켜져도 되죠. 어느 수준 이상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불이 꺼지는 거야. 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다시 소리가 나면 불이 꺼지는 거야.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답도 여러 개이고 그 답에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개인 게 보통입니다. 단지 이제 디테일이 다 다른 거죠. 사람들이 어느 거를 더 선호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 소프트웨어적이지 않은 기술적이지 않은 공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융합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따라서 관찰되는 이 문제에 의해서 관찰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의학의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관찰 결과 어떤 센서든 뭐든 써가지고 데이터로 확보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 방안을 how라고 그랬죠. 이 how는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논리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되게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 절차도 들어있고 추상화, 모듈화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교과서에서는 효율성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소프트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가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효과성이라고 하죠.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방법인가, 우리가 이 문제 해결책으로 대책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또는 문제를 답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든 아니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라고 정의가 딱 되고 나면은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안 생기게 막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때 효과성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는지 이 양쪽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코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코드가 어떤 컴퓨터 위에서 돌고 우리가 뭐 이런 노트북 컴퓨터나 진짜 컴퓨터가 아니라도 아두이노나 이런 것도 다 컴퓨터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돌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 그 알고리즘이 싸게 도는가 라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싸다는 건 뭐냐면은 같은 CPU를 썼을 때 더 빨리 메모리를 덜 쓰고 돌거나 아니면은 더 작은 CPU, 전기를 덜 먹는 더 작은 느린 CPU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알고리즘에 관한 이슈입니다. 적은 계산량, 적은 메모리, 적은 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달라졌을 때, 문제가 커지거나 바뀌었을 때 지금 해결한 방식으로 새로운 변형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우리가 풀었는데 A가 A-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A를 풀기 위한 해결 방식이
C라는 게 있었는데 그 C를 아주 조금만 바꾸고도 A-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실제 초중고 교육에서는 고등학교는 뭐 알고리즘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게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는데요. 맨 아래는 코딩, 언어의 단계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단계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레임워크이 이 확장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계층적으로 개념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듈로 만들어서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그 모듈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확장성. 확장성이 영어로는 expandabilit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확장성이 의미하는 바는 flexibility입니다. 문제가 바뀌었을 때 대처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융합교육은 모든 주제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주제라고 하면 국산사자 음미실체 모든 주제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고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공감하고 왜 그게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게 공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형식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꼭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해결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다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싼 해결 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고 실제 그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동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고 개선하고 일반화한다는 게 그 위에 확장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게 일반화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자랑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고 그 결과 원래 우리가 해결하려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게 교육인 겁니다. 교육이 아닌 건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겠죠. 문제를 해결하고 자랑하고 개선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거를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